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과 프론트, 말 그대로 앞과 뒤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프론트룸, 그리고 수많은 엔티티들과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 레벨들이 존재하는 백룸. 이전에도 몇 번 프론트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백룸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프론트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프론트룸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어 미리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23의 이름은 더 페트리파이드 가든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나무와 유사한 것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크기는 매우 거대한 행성과 비슷한 크기이며 그로 인해서일까요? 중력도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레벨 내부는 구불구불한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119, 볼프스, 엔티티 8, 더 하운드, 엔티티 5, 클럼프, 엔티티 3, 더 스마일러, 엔티티 24, 데스렛, 엔티티 4, 데스모스, 엔티티 37, 큐러비터 버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프론트룸의 동물과 비슷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몇몇 엔티티들이 글로우룸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주 드물게 엔티티 75, 랭글러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빛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레벨은 엄청난 수의 나무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프론트룸에서 멸종 위기의 나무이거나 이미 멸종된 나무들이 대부분이고, 몇몇 나무들은 프론트룸에서는 없는 나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레벨 5, 7과 유사하게 몇몇의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우룸입니다. 수많은 나무들과 여러 개의 커다란 동굴들이 존재하는 곳인데요. 가드너스 소서리스라는 이곳의 고유한 개체가 빛을 발산합니다. 가드너스 소서리스는 반딧불과 비슷하게 행동하며 다양한 색을 띠는 발광생물입니다. 그들은 항상 속삭이듯 무언가를 말하는데 마치 미안해라고 들립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는 숲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나무 이외에도 빛나는 균류와 덤불 같은 작은 식물도 많습니다. 여느 숲과 같이 공기는 매우 습하고 시원하며 레벨 내에서 개체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디 에이션트 루인스, 글로우룸 안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깊숙한 곳에서 버려진 고대 유적지 같은 곳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끼와 곰팡이, 나무 뿌리와 같은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프론트룸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원형의 콜로세움은 사각형으로, 사각형의 파르테논 신전은 삼각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내부에서는 프론트룸의 역사적 유물과 유사한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도자기고 일부 손상된 그림이나 천 같은 것들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유물들의 공통점은 프론트룸의 것들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벽에는 희미하고 급하게 만든 메시지의 형태의 글들이 있는데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더 베리드 센트리스, 이곳에 오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베리드 센트리드를 깨우는 일종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개체들이 깨어나게 되면 나무 껍질 안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굳이 깨워서 좋을 것은 없죠. 그리고 개체 수에 따라서 우리의 고막을 터뜨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비명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본 생존자들은 녹슨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더 하트 오브 워터. 이곳은 레벨 23에서 가장 정보가 적은 곳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천장의 중앙에는 그린 자이언트의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식물과 곰팡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여러 종의 생명체들이 그린 자이언트의 가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린 자이언트의 뿌리로 둘러싸인 이곳의 코어는 레벨 전체의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이 물들은 그린 자이언트가 흡수를 하고 나뭇잎을 통해 레벨 전체로 배출됩니다. 그런 다음 천장에 있는 뿌리가 응축된 수증기를 받아 글로우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더 그린 자이언트. 앞에 설명한 더 하트 오브 워터를 보고 그린 자이언트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텐데요. 그린 자이언트는 이 레벨에서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프런트룸에 존재하는 가장 큰 나무보다 훨씬 크고 가장 큰 그린 자이언트의 크기는 높이 약 3.2km, 너비 18.3m 정도 됩니다. 이 나무는 수증기를 다른 나무들에게 분배하고 다른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줌으로써 이 레벨의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를 확인하려면 나이테를 봐야 하는데 나무를 자를 수 없어서 정확한 나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곳에는 에미즈의 시들링이라는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이 레벨을 탐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약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티티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몬드 워터를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물 분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레벨 23의 유일한 출구를 지키는 것이죠. 이곳은 레벨 37과 47에 존재하는 속이 빈 거대한 나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주변의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녹색의 껍질이 특징입니다. 크림슨 포레스트에는 시들링 전초기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속이 빈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121에서도 속이 빈 통나무 모양의 구조물을 통해서 올 수 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레벨 7과 유사하게 레벨 내부가 몇몇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 더 하트 오브 워터에 존재하는 저수지에 들어가면 레벨 7이나 121 중 무작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숲을 떠오르게 만드는 레벨인데요. 다른 레벨에서도 나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이 레벨에는 수많은 식물들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엔티티들도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아마존이나 오지의 숲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곳도 굉장히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어 매우 위험한 레벨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를 방증하듯 생존 레벨 또한 4, 그리고 뒤에 붙은 물음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